원장님 뭐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후드 내시경 장비를 이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건 어떤 장비인가요? 이 모형으로 보시면 우리가 아 했을 때 보이는 부분을 인두라고 하고요. 그 아래쪽 소리를 내는 부분을 후두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시경의 아래쪽에 손을 대니까 화면에 제 손이 나오죠. 기구를 목 안으로 이렇게 살짝 넣으면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어요. 물론 목소리가 변화가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도 진료를 하고요. 기침이 오래되신 분 같은 경우에 후두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드릴 주제랑 딱 맞네요. 만성 기침 환자분들 진료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린 뒤로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약국에서 기침약 사 먹었는데 잠깐 나아질 뿐 다시 또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침약을 바꿔가면서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주 넘게 기침이 낫지 않는다면 그건 감기가 아닙니다. 기침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침이 왜 나는지, 어디서 오는 신호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급성 기침, 그러니까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으로 생긴 기침은 보통 2에서 3주 안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도 2주가량 격리 후에 격리 해제가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감기도 비슷합니다. 기침약은 그 기간 동안 증상을 줄여주는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8주가 넘어도 기침이 안 멈출 때입니다. 이걸 만성 기침이라고 해요. 만성 기침은 기침 자체가 병이 아니라 어딘가에 원인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기약이나 기침약만 반복하는 건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경보기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만성 기침을 해결하려면 원인 후보를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좁혀가면서 확인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치료하게 되면 기침약만 바꿔가면서 몇 달, 길면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만성 기침 환자분이 오시면 저는 이런 순서로 접근을 주로 하는데요. 먼저 코 안과 목을 봅니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이 코와 목, 그러니까 상기도 쪽이에요. 코에서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후비루가 있는지,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지, 후두에 역류로 인한 자극소견이 있는지를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코와 목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만성 기침의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슴 사진을 찍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배제해야 해요. 진료실에서 먼저 청진기로 폐음을 들어보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폐렴이나 결핵, 폐암, 기관지 확장증 같은 심각한 질환이 기침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폐렴균 검사 혹은 상급 병원에 의뢰해서 흉부 CT 등 추가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숨길의 반응을 봅니다. 기침만 하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어도 천식일 수 있습니다. 기침형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폐기능 검사 및 호기 말 질소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기도 과민성 검사를 통해 기관지가 예민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후비루로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고 또 알레르기가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본 검사들을 통해 이 기침이 코에서 오는 건지 기관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역류하는 건지 큰 갈림길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이 잡혀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코, 부비동, 후비루입니다.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국내 데이터에서 만성 기침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 혹은 축농증이라고 하죠. 감기 후 비염, 이런 질환이 있으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인후두부에 기침 수용체를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후비루입니다. 특징적인 느낌이 있어요. 목 뒤에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자기 전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는 패턴, 이런 분들은 기침 약보다 코 치료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지 과민, 천식 스펙트럼과 같은 숨길이 예민한 기침입니다. 기침형 천식, 호상구성 기관지염, 감기 후 기도 과민과 같은 질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기침형 천식은 쌕쌕거리는 소리나 호흡 관련 없이 기침만 나타나는 천식입니다.
밤에 주로 기침이 심해지거나 찬 공기, 담배 연기, 강한 향에 노출이 되었을 때 기침이 확 터져 나오는 패턴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감기 후에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기침이 몇 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감염 후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을 하지 않으면 수개월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의 경우 검사 없이 그냥 기관지가 약한가 보다 하고 기침약만 드시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위식도, 역류, 후두 자극에 관련된 기침입니다.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후두부를 자극하면 기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하는데요. 속쓰림이나 신물 같은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 있으면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문제는 역류 증상이 없이 기침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거나 목에 간질간질거리면서 기침이 나오거나 식후에 기침이 심해지는 패턴이 있다면 역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후두 내시경에서 후두 점막의 발적이나 부종소견이 보이면 역류로 인한 자극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경험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해서 기침이 호전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만성 기침 환자의 상당수는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후비루와 기도 과민이 겹쳐 있거나 비염에 역류까지 동반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치료해서 안 나으면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지 꼭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그 다음으로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겠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알레르기 비염이 원인이면 항히스타민제,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씁니다. 부비동염이 동반됐으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비강 세척도 후비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코가 치유되어야 기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침약이 아니라 코 치료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침형 천식이면 흡입 스테로이드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호상구성 기관지염도 흡입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침이 나아졌으니까 흡입기도 끊어도 되겠지 하시는데 천식은 만성염증 질환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갑자기 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단계적으로 줄여가거나 또 계절에 맞춰서 치료 정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류 후두 자극이 원인인 경우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은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다만 역류로 인한 기침은 약을 시작하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4주, 길면 2,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약이 듣지 않네 하면서 중간에 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충분한 기간 치료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겠죠. 주무시기 2-3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고 잘 때 상체를 10cm 정도 살짝 높여서 주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오시기 전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기 전 2-3시간은 먹지 마세요. 야식 습관이 있으신 분들, 위산 역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늦은 시간에 드시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둘째, 실내 건조와 자극을 줄여주세요. 건조한 공기가 기도를 자극합니다. 실내 습도를 4에서 60%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향초, 디퓨저, 방향제 같은 자극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피해 주시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를 삼가해 주세요. 셋째, 헛기침 패턴을 교정하세요. 목이 간질거릴 때 습관적으로 헛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후두 점막을 계속 자극해서 기침을 부르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이 간질거리면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넘기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넷째, 담배와 전자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이건 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흡연은 만성 기침의 가장 확실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자담배도 기도 자극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하면 4주 안에 기침이 호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기침 일지를 3일만 써보세요. 기침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터져 나오는지, 뭘 할 때 심해지는지, 가래가 있는지 없는지, 동반 증상이 뭔지 적어보십시오. 이 정보가 진료실에서 원인을 좁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심하면 후비루, 식후에 심하면 역류, 항공기에 노출될 때 심해지면 기도 과민, 이런 패턴이 보이거든요.
기침은 병명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8주 넘게 낫지 않는 기침을 기침약만 바꿔가면서 버티지 마세요. 코에서 오는 기침인지, 기관지에서 오는 기침인지, 위에서 역류하는 기침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으면 그에 맞는 치료가 있고 그래야 기침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병원급 수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비내시경, 후두내시경, 알레르기 검사, 폐기능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만성 기침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침이 한 달 넘게 안 멈춘다면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